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은경의 골든 라이프 신은경입니다. 내 인생의 골든 라이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내 입의 말을 바꿔보는 것입니다. 말은 정말 중요하죠.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이제 죽음의 길로도 갈 수가 있고요. 또 반대의 경우 죽을 길을 가다가도 말 한마디 잘하면 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. 그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자주 말하는 그 교육 효과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. 피그말리온 효과, 골렘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. 피그말리온 효과는 쉽게 말하면 좋은 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. 이런 이야기고요. 또 나쁜 말도 계속해서 하면 그 나쁜 말처럼 그렇게 된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. 현재 사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담아서 기대를 담아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는요, 잘 들어야 합니다.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. 저는 이것을 경청력이라고 합니다. 무슨 경청에도 력이 붙어, 경청도 실력이기 때문입니다. 잘 들어야 합니다. 사람의 말은 무엇으로 들을까요? 그렇죠. 귀로 잘 들어야 되겠죠?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으로도 잘 들어야지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요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것 요 사이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것은 바로 눈빛으로 듣는 겁니다. 얼굴로 몸 전체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제 딸이 어렸을 때요. 제가 참 많이 바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잠깐이라도 아이랑 뭐 만나고 책을 읽어주고 그러면 그때 이 아이가 자꾸 자기 쪽으로 이렇게 엄마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엄마는 피곤하고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책도 읽어주고 그러는데 왜 얼굴을 자꾸 자기 쪽으로 돌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얼굴을 자기에게 돌리면서 소통하기를 그 바랬던 표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제는 뭐 다 커서 제가 그 아이 얼굴을 저한테 자꾸 돌리려고 하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 이제는 대화하실 때 꼭 눈빛으로 얼굴 전체로 몸 전체로 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해볼 차례인데요.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말은 해야 할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꼽아볼게요. 불평, 불만, 비난, 비판, 부정적인 말, 그리고 자기 비하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 아예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. 여러분 잘 아시니까 불평, 불만, 비난, 비판 아무리 많이 해도 고쳐지든가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8, 90% 정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자기 비하의 말, 요즘 많이 하는 말 중에 왜 금수저, 흙수저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무슨 수저 같으세요? 저는 흙 묻은 금수저입니다. 그런 건 처음 들어보셨죠? 흙 묻은 금수저입니다. 저는 이제 이남 이녀의 맞이로 태어났는데요.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공무원이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고요. 저는 이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였어요.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1차 대학을 떨어지고 2차 대학을 가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이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방송국에 들어갔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있고 그 이후에도 뭐 어머니 속썩인 일 또 제가 겪었던 고난도 이런 거 참 많았는데요. 그런데 왜 흙 묻은 금수저라고 할까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태어났을 때
저희 뭐 아버님이 공무원이셨으니까 그렇게 큰 부자 아닌 거 아시잖아요. 그렇다고 뭐 너무 가난해서 정말 너무 고생을 한 것도 아니었고,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열심히 아주 알뜰하게 살림하셔서 우리 키워주셨는데요.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 저를 받아든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. 정말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태어났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거겠죠. 여러분,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요만큼 기쁘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막 100배, 1000배 기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느 부모에게서든지 태어난 아이는 너무너무 소중해요.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금수저로 태어납니다. 흙수저라는 것은 나는 부모가 잘못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평생 안 되는 거야.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생각 바꿔먹기로 해요. 그래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. 살다가 근데 흙 좀 묻히면 어때? 털어버리면 되지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떤 말을 하면서 살까요? 우리 입에 어떤 말을 올리면 가장 좋을까요? 가장 중요한 말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는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. 그때 감사 캠페인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.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제가 보았던 그 조사 중에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라는 답을 했어요. 그러니까 행복 순위를 보면 맨 밑에 있었던 거죠. 왜 그럴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공부가 너무 힘들고, 그러면 공부하기 싫은 거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공부를 잘하고 싶대요.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의 생각이 아니었고 부모와 이 사회가 가르쳐준 가치에 따라서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었던 거죠. 마음만. 그런데 그게 누구나 공부가 잘 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입의 말의 전체에 감사한 말을 많이 하면 아이들의 행복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감사 운동을 펼쳤던 그런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. 이 감사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제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하루에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.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시죠? 이 사람도 감사 대장인데요. 뭐 점심에 맛있는 스파게티를 해준 그 식당의 셰프에게도 감사, 너무나 좋은 책을 써준 그 작가에게도 감사, 이렇게 하루에도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. 2번째,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저의 흑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그런 것도 감사해요, 사실은.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뭐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강연할 때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잘 이겨나왔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그 친구들이 용기를 얻더라고요. 저의 불행이 그들에게는 용기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?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니까 좋았습니다. 3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. 이 방송, 저는 언제나 제가 했던 일이 뉴스하고 생방송하고 이런 조명과 카메라 앞에 있는 일이었는데 또 이렇게 강연을 하자니까 사실 좀 떨렸거든요. 지금도 좀 떨고 있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고 해서 미리 오늘 시간을 감사하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는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감사하는 작은 것도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미리 감사하는 거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. 오늘부터 이런 조그만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요. 거기다가 하루에 3가지 혹은 5가지 정도 그렇게 감사한 거 이렇게 써보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릴 텐데요. 자녀나 배우자에게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고마운 분에게 100가지 감사를 쓰시는 거예요. 무슨 100가지 감사식이나 차라리 무슨 나한테 섭섭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남편한테 쓰면 금방 100가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을 100가지 쓴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.
자, 그러면 이 백감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, 그냥 1번부터 쓰기 시작하면 무척 어려우시거든요.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. 이 전체를 4등분을 하세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자녀에 대해서 백감사를 쓰신다 그러면 첫 번째 4분의 1에다가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감사들을 쓰시고요. 두 번째 4분의 1은 한참 자랄 때 그때 이제 쓰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4분의 1에는 현재 감사한 거 이런 거를 쭉 쓰시고요. 이 마지막 4분의 1이 아주 관건입니다. 보통 부모님들 잔소리 많이 하시죠. 너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런 사람이 돼야 돼. 직업은 뭘 택해야 돼. 결혼은 누구랑 해야 돼. 뭐 이런 거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그런 거를 다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 4분의 1에다가 쓰시면 됩니다. 앞으로 이렇게 해줄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한다. 이렇게 쓰시면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 아이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. 그렇게 쓰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자, 내 입으로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또 좋은 말은 바로 칭찬하기입니다. 칭찬 너무 좋죠. 잘한 일에 대해서는 잘했어요 라고 칭찬하시면 되고요. 또 별로 그렇게 잘한 일이 없다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훌륭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아이들은 부모님의 칭찬을 마치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듯이 요럴 때 칭찬을 받았는데 왜 똑같이 했는데 칭찬 안 해주시지?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학시험 잘 봐왔으면 그만큼 칭찬하시고 또 국어 또 잘했으면 또 그만큼 칭찬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칭찬하시면 잘했어요 하시면 좋고요. 이렇게 또 뭐 훌륭해요 하시면 좋습니다.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세요. 뭐 남편과 아내 간에도 이제 아내가 맨날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된장찌개, 김치찌개 계속 그것만 계속된다 그러면 이제 벌써 얼굴에 아이고 또 김치찌개 뭐 이런 얼굴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. 당신의 김치찌개가 최고야, 훌륭해요 라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그 입의 말을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감사하고 칭찬하고 아시겠죠? 지금까지 신은경이었습니다.